준노는 지윤의 몸을 천천히 돌려 세웠어요. 아,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벽에 기대요. 이렇게요. 옷도 벗지 마요. 이대로 할 테니까.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형부. 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지요. 그들은 이제 선택하고 있었어요. 나는 윤서진이에요. 이제 46살이 됐어요.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켜주기 위해 누군가는 많은 걸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이 작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앉을 뻔했어요. 전세 보증금은커녕 카드값도 막막하던 시절이었지요. 내 동생 하나 못 도와주면 내가 무슨 형이냐. 집 문제는 걱정 마. 내 이름으로 전세금 넣어둘 테니 편히 살아. 그 말 한마디에 숨이 쉬어졌어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아주버님은 늘 말없이 큰 걸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의 실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한마디 원망 없이 품어주셨어요. 그 후로 몇 년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직장을 잡았고 아이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서늘한 시선, 혼자 남았을 때 다가오는 말 없는 침묵, 그리고 아주 가끔 너무 오래 머무는 손끝, 기분 탓이겠지. 설마 아주버님이.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주버님의 눈빛은 명백히 선을 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사촌들과 잔을 주고받느라 바빴고 나는 주방에서 아주버님과 마주 앉아 과일을 썰고 있었어요. 서진 씨, 손은 여전히 곱네요. 나이 들어도 변하지가 않아. 조금은 어색한 말. 하지만 그냥 웃어 넘겼어요. 예전에도 자주 하던 말투였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껍질을 벗기던 귤을 손에 쥔 채 잠시 멍하니 바라본 아주버님의 눈동자. 그 안엔 분명히 감사가 아닌 욕망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죄송해요, 아주버님. 다른 생각을 잠깐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서진 씨 참 예쁘다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단정하면서도 매력적인지. 순간 숨이 막혔어요. 농담처럼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분명한 고백이었어요. 아주버님 너무 과한 칭찬이세요. 억지 웃음으로 돌려보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내 손등 위에 살짝 놓여 있었어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여기 앉으세요. 우리 술 한 잔 더 해야죠. 아주버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따 마저 이야기해요. 서진 씨.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밤이 되자 나는 내 방에 혼자 앉아 귤껍질을 손에 꼭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등에 닿았던 아주버님의 손길이 마치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고마웠던 마음이 불편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주버님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이거 우리 조카들 간식 사주라고. 예전에 재수 씨가 말했던 마트 상품권.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한 손엔 상품권, 한 손엔 지난밤의 말과 시선이 겹쳐졌어요. 무심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제 그는 나에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목요일 오전 비행기로 제주 출장을 떠났어요. 토요일 저녁까지 돌아오지 못할 예정이었지요. 서진아, 뭐 필요한 거 없지? 이따 공항 가기 전에 카드 하나 주고 갈까? 아니야, 괜찮아. 카드도 있고 냉장고도 꽉 찼어. 나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남편이 떠난 날 오후 아이도 마침 수학여행을 떠나 조용해진 집. 간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였어요. 오후 6시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 속에는 정장 차림의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설마. 나는 천천히 인터폰을 눌렀어요. 서진 씨, 혹시 저녁 먹었어요? 아, 아직이요. 무슨 일로? 일 끝나고 근처 들렀어요. 재수 씨 얼굴이나 볼 겸. 혹시 불편하면 안 들어가도 되고요.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절도 조심스러워지네요. 결국 문을 열고 말았어요. 그는 식탁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태진이는 출장 갔어요. 제주로. 그 순간 아주버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무언가 풀어진 듯한 자유로워진 기색. 아, 그럼 둘이네요. 오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냈어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가져다 준 비싼 프랑스 와인이었어요. 그날 마시고 싶었는데 못 열었죠. 오늘 같이 한 잔 할래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딱 한 잔만. 결국 와인잔이 내 손에도 쥐어졌어요. 처음엔 짧은 안부와 일상 얘기. 하지만 잔이 두 번째, 세 번째 비워질수록 그의 말은 조금씩 뉘앙스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서진 씨, 예전보다 더 예뻐졌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주버님, 그건 좀. 재수 씨가 너무 아까워요. 태진이에게는 과분하죠. 이렇게 예쁜 아내 두고 일만 하고 서진 씨 혼자 외롭게 만드는 거. 나는 자리를 뜨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어요. 한 번만요. 그냥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저녁, 시내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 아이의 생일을 맞아 양가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출장에서 막 도착했고 서진은 미리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주버님이 들어섰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 선물 포장된 봉투 하나를 아이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지우 생일 축하해. 큰아버지가 특별히 준비했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온몸이 경직돼 있었어요. 왜 하필? 왜 지금?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방금 막 도착했다는 걸. 그리고 오늘 나와 마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는 것도. 그의 시선은 식사 내내 옆자리에 앉은 나에게 향해 있었어요. 밥을 먹는 척하면서 무릎은 살짝 닿아 있었고 물컵을 건넬 땐 손등이 의도적으로 닿았어요. 서진은 숟가락을 쥔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서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더워서요. 그는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아, 나도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어요. 그러더니 서진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혹시 같이 가줄래요? 화장실 위치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말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죠. 뭘 도와달라고 그래요? 서진은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거절하면 더 이상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았어요. 화장실은 식당 뒤편, 생각보다 안쪽에 있었고 복도를 따라 돌아가야 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손이 서진의 허리를 감쌌어요. 서진 씨, 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지금 가족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 그는 말하자마자 세면대 옆 벽으로 서진을 밀어붙였어요. 그날 저녁도 오늘도 나는 미칠 것 같았어요. 서진은 몸을 비틀며 거부했지만 그의 체온이 숨소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원했는지 알아요? 동생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잡았을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러나 그의 손은 점점 더 아래로 향했어요.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갔어? 서진은 온몸을 떨며 밀쳐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식탁으로 돌아오면서도 그의 손길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옷깃을 여미며 자리에 앉자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형은 그냥 나갔대. 서진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날 밤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물줄기도 그의 손길을 씻어낼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엔 남편이 구워놓은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아, 어제 고생했지. 지우도 너무 좋아하더라. 형도 마지막에 조용히 나가더니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대. 나는 대답 대신 커피 잔을 들었어요. 입술을 대기도 전에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연락 없이 사라졌다.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 순간 떠오른 건 아주버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화장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들려오던 숨소리, 스스로 내뱉은 거절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채 다가오던 손길. 왜 그래? 속 안 좋아?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무 일도 없던 거야. 그냥 어제는 나쁜 꿈이었을 뿐. 그렇게 나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려 애썼어요. 아이를 등교시키고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세탁기를 돌리다가 문득 내가 입었던 블라우스를 꺼내 쓰다듬었어요. 그날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에 아직도 기분 나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 씨.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주버님이었어요. 어제 미안했어요. 나도 이성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었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문장이 사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마지막엔 나를 끌어들이려 해요. 나만 그런 건 아니었죠. 나는 숨을 삼켰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그는 또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놀란 나는 커튼 너머로 창밖을 살폈어요. 차 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아주버님. 잠깐이겠지. 잠깐만 있다가 가겠지. 하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무르다 결국 차문을 열고 내렸어요. 제발 그냥 가요. 제발. 나는 조용히 방문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채 소파에 몸을 웅크렸어요. 마치 숨어야만 지킬 수 있는 내가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옆에 누웠어요. 서진아,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도 머릿속은 온통 잠긴 화장실 안 그 순간으로 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걸까? 아니면 그날 이후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밤이 깊었어요. 거실은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서진은 그 소리 없는 정적 속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휴대폰도 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 하나. 나는 왜 그날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의 손이 그의 느낌이 그날 화장실 안의 좁은 공간이 눈을 감을 때마다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샤워기로 아무리 씻어도 닦이지 않던 감각, 머리카락을 감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혀 욕실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던 그 순간들.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웃어줬으니까. 내가 거절을 확실하게 안 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갔으니까.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또 책망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의 문자는 매일같이 도착했어요. 서진 씨, 그날 나도 후회했어요. 하지만 내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 감정 숨기기 힘들어요. 그는 사과와 고백을 섞은 문장을 보내왔어요. 죄책감을 덮으려는 감정, 그리고 그 아래 감춰진 본심. 서진은 문자창을 오래 바라보다 지우지도 답장하지도 못한 채 그냥 휴대폰을 뒤집었어요.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내면처럼 길고 검게.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 침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지막이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어? 깜짝 놀랐네. 불도 안 켜고 뭐해? 서진은 얼른 웃었어요. 그냥 생각 좀 하다가. 괜찮아. 남편은 그런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 내가 바쁘다고 너무 혼자 두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괜찮아? 나 잘 지내. 그렇게 말하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서진은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커튼 틈으로 보이는 밤하늘, 그 속엔 수없이 많은 질문과 하나도 없는 답이 흐르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문 앞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비타민 몇 통과 편지 한 장, 그리고 그날 아주버님에게 느껴지던 익숙한 향수 냄새.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재수 씨가 좋아하는 걸로 챙겨봤어요. 부담 갖지 마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서진은 봉투를 부여잡은 채 현관에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왜 또 이러는 거야? 분명 지난 화장실 사건 이후 서진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고 문자엔 단 한 줄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큰맘 먹고 혼자 외출에 나섰어요. 도서관에 들러 책도 빌리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마셨어요. 바깥 공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유리창 너머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백 입가엔 아주 미세한 웃음. 서진은 얼어붙었어요. 잠시 후 그는 자리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기 일부러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서진 씨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는 말끝마다 미안하다. 그럴 뜻은 아니었다를 반복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어요. 그날 이후에도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서진 씨. 진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카페의 시선이 잠깐 그녀를 향했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카페를 빠져나와 바로 뒤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그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녀의 일상에 파고들었어요. 밤이 되자 그는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진 씨가 내게 화낼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감정은 거짓이 아니에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고 낯설었어요. 이제는 도무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분명한 건 하나.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은 분명 조금 흔들렸다는 사실. 그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서진을 괴롭혔어요. 일요일 밤 늦게 남편이 제주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안아 올리고 서진에게는 작은 선물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거기 특산물인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종이 포장 안에는 예쁜 꽃무늬가 새겨진 린넨 손수건이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남편이었어요. 그 다정함이 서진을 더 아프게 했어요. 고마워, 잘 쓸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린넨을 가슴에 꼭 쥐었지만 속은 울렁거렸어요. 그날 이후 집안 곳곳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도 식탁도 욕실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공간이 낯설었어요. 이번 주는 좀 덜 바쁠 것 같아. 오랜만에 우리 셋이 외식이라도 할까? 그래, 그러자. 남편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무심결에 움찔했지만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또 고개를 숙였어요. 밤이 되어 세 식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남편은 출장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고 아이도 들뜬 표정으로 아빠의 말을 받아줬어요. 서진은 숟가락을 든 채 웃는 척, 끄덕이는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불쑥 물었어요. 근데 형이 지우 생일 파티 끝나고 바로 갔다며. 그냥 급한 일 있다고 하면서 희한하네. 요즘 형 좀 이상해. 당신한테도 뭐 연락 안 왔지? 응? 하나도. 거짓말이었어요. 문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있었어요. 서진 씨, 지금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오늘 밤 창밖 한 번만 봐줘요. 그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순간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남편의 사랑, 아주버님의 감정, 아니면 그날 그 순간에 느꼈던 내 안에 또 다른 감정.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입술 안쪽은 이미 피가 날 만큼 깨물려 있었어요. 잠든 남편 옆에 누워서도 서진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혹시 진짜 그가 서 있지 않을까? 커튼을 아주 살짝 젖혀봤어요.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서진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반복되는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자신이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날 밤 서진은 악몽을 꿨어요. 닫히지 않는 화장실 문, 울리는 초인종,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거칠게 자신을 끌어안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서진은 젖은 이마를 닦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왜 아직도?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그날의 촉감, 숨소리, 눌러오는 체온까지.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침대에 들어가도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외근 미팅이 있어 늦는다고 했고 아이도 친구 집에 놀러 갔다며 문자를 보냈어요. 집엔 서진 혼자였어요. 이 시간이 정적, 또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면 그렇게 생각한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은 숨을 멈췄어요. 초인종은 다시 한번 느리지만 명확한 울림으로 퍼졌어요. 문 앞엔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뜨거웠어요. 서진 씨, 잠깐만요. 딱 5분이면 돼요.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 나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지금도 멈추지 못하는지. 서진은 문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가족이에요. 남편 형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서진 씨, 나한텐 가족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에요.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스며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러나 몇 시간 뒤 서진이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던 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그의 차를 보게 되었어요. 조수석 창문 틈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완전히 밀어낼 때까지. 아니, 그 전에 당신도 날 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서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원한 적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혼자 샤워를 할 때면 그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면 그의 눈빛이 말없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문자 하나에 자신의 심장이 조금씩 뛰는 걸 서진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그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는 서진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초조함. 남편은 출장으로 이틀 집을 비웠고 아이도 학교 수련회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는 찾아왔어요. 이번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조용히 서서 문자를 보냈어요. 서진 씨, 나 당신 얼굴 한 번만 보면 돌아갈게요. 서진은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열어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그의 그림자는 문 아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있었어요. 서진은 문을 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마주한 두 사람. 서진은 말없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딱 5분만 있어요.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짧은 침묵. 그러다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서진 씨, 왜 날 피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봐요. 그날도 당신만큼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의 손이 천천히 서진의 뺨을 감쌌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리며 밀어냈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나를 거부하지 않아요? 서진은 말을 잊은 채 있었어요. 숨결이 가까워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며 입술이 포개졌어요. 처음엔 밀치려 했지만 점점 힘이 빠졌어요. 어쩌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건 마음일지도 몰랐어요. 서진 씨, 난 지금 당신 없으면 숨이 막혀요. 제발 말하지 마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쥐고 있었어요. 둘은 그대로 소파 위로 밀려 들어갔어요. 촉촉한 입맞춤. 숨소리가 섞이는 순간 서진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미친 듯이 따뜻했어요. 욕망인지 위로인지 모를 감정 속에서 서진은 그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밖에는 빗소리가 점점 더 굵어졌고 방 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서진은 소파 위 무너진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지만 몸은 아직도 뜨거웠어요. 눈을 감으면 그의 손, 숨소리, 속삭임이 되살아났고 눈을 뜨면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건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 관계는 죄였고 서진은 그 죄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변한 게 없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 비 많이 왔지? 잠도 제대로 못 잤겠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그 말에 서진은 속이 미어졌어요. 그냥 좀 감기 기운 있어서. 남편은 서진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은 없는데 오늘은 좀 쉬어. 그 다정함, 그 평범한 배려. 그 모든 게 서진을 더 깊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오후 서진은 아주버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이야기 좀 해요. 혼자 오세요.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며 외출. 서진은 식탁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올려두고 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7시 아주버님이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그는 평소와는 달리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앉아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조용히 차를 마시던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젠 그만합시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요. 후회라면서 왜 또 왔어요? 몰라요. 그냥 당신이 그리웠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나 당신한테 감사했어요. 정말 은인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내가 그 마음을 스스로 더럽혔다는 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싶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럼 태진이에게 말할 건가요?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모르겠어요. 말하는 게 맞는지 숨기고 사는 게 맞는지. 하지만 그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관계는 오늘로 끝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멈춰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날 지워도 나는 아마 평생 못 지울 거예요.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그동안 품어온 모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죄책감, 욕망, 미련, 후회. 그리고 처음으로 드는 안도감. 비는 그쳤고 창밖엔 별이 뜨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모든 게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도 별다른 눈치 없이 지냈어요. 아주버님은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어요. 서진은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숨을 쉬듯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그날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처럼 삶의 틈에 스며들었어요. 식탁 가족이 모여 웃으며 밥을 먹을 때도 거울을 볼 때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까? 그 물음은 답이 없었지만 서진은 아침마다 이불을 정리했고 아이 도시락을 쌌으며 남편의 와이셔츠에 다림질을 했어요. 다시 일상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주버님의 소식을 남편에게 들었어요. 형 아파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간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대.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무심한 척 담담했어요. 그래, 왜? 글쎄 좀 힘들었나 봐. 형도 요즘 많이 지쳐 보였잖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 혼자 거실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 한 줄을 바라보며 서진은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 눈물은 누군가를 위한 것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울음이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았어요.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속 멘트가 서진의 귀에 들어왔어요. 삶은 실수와 회복의 반복입니다. 가끔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됩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받지 못한 실수.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버리면 이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여러분, 인생이란 때론 이런 실수로 가득 차 있지요. 자신을 용서하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쉬시길 바래요.